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먹으면 맛있다든지 그런 거 말고도요. 귀여운 발바닥이나 가지런한 털, 촉촉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심쿵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동물들의 위험한 일면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굶주린 사자나 악어 같은 동물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개가 사람을 죽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사람을 해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너무너무 순하고 귀여운 동물들의 이야기만 모아봤습니다. 힘이 센 성인이라도 다가가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요. 동물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우면서도 위험한 동물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코알라. 코알라가 위험하다고? 에이, 설마. 관광객에게 위험하니 코알라로부터 떨어지세요 라고 하면 아마 이런 반응일 거예요. 코알라는 유칼리 잎에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13kg도 되지 않는 이 작은 동물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코알라는 긴 손톱과 강한 턱,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고 있어 자신과 새끼에게 접근하는 대상에게 즉각 공격합니다. 하루 중 20시간을 휴식과 잠으로 보내는 코알라에게는 의외의 모습이지만 손가락을 물리거나 심하게 핥힌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요. 팬더. 팬더라고 하면 푹신하고 귀여운 색깔의 털, 항상 뒹굴뒹굴하기만 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죠? 이런 귀여운 모습에 넋을 잃으실 애호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팬더도 어디까지나 흑백의 털을 가진 곰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선 안 되겠습니다. 동면도 하지 않는 이 팬더를 만약 동물원 밖에서 만나게 된다면 마치 위험을 감지한 흉폭해진 그리즐리 곰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고 말 거예요. 슬로우 로리스. 스타워즈의 이워크를 닮은 이 작은 눈딱구리 늘보 원숭이도 정말 위협적일까요? 역시 겉모습으로는 모르시겠죠? 슬로우 로리스는 앞다리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맹독을 지니고 있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해요. 또 평소에도 스스로 독을 핥고 있기 때문에 이빨에 물리는 것도 매우 위험하죠. 서식지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산림지대인데요. 만약 방문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슬로우 로리스는 멀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로 보르네오 섬 주민들은 슬로우 로리스를 하늘의 문지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라쿤. 귀여운 모습의 이 아메리칸 어구리는 북미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포유류로 가지런하고 짙은 털과 독특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야행성이긴 하지만 종종 낮에도 모습을 비치기도 하고요. 도시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마을 안에서도 평범히 일상을 보낸다고 해요. 게다가 잡식성이라 과일이나 호두, 곡물, 쥐, 다람쥐, 개구리, 작은 새 등등도 아주 다 잘 먹죠. 하지만 이 너구리가 만약 집 근처에 서식한다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광견병과 같이 무서운 병을 옮기기도 하고요. 먹이 확보 및 왕성한 호기심으로 인한 활동으로 이것저것을 부수고 헤집고 다닌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마당을 파내거나 잔디를 죽이기도 하고요. 키우는 애완동물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큰 개미악기. 외모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큰 개미악기는 몸집이 크고 개미와 흰개미를 먹이로 하는 동물입니다. 몸집이 크다는 점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큰 개미악기의 진짜 무기는 날카롭고 강력한 손톱이래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인간을 공격하고요. 그 위력은
발차기 한 번으로 내장을 꿰뚫어 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돌고래. 우리에게 즐거운 쇼를 보여주는 돌고래가 순위에 들다니 조금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평소 돌고래가 부침성이 좋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 상냥한 동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해서 이마로 사람을 밟거나 물기도 하는데요. 후각이 나쁜 돌고래는 인간의 출혈이나 골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사실 오락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동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서불안정 상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돌고래는 살인을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이야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코끼리. 영화나 신화, 전설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심성착한 순둥이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코끼리가 그 거대한 덩치만큼 위험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발전기의 수컷이나 떼지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야생 코끼리들이 얼마나 흉폭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설레발이 아닌 게 실제로 한 발전기의 수컷 코끼리가 관광객이 탄 버스를 공격해서 카메라는 그 순간에 정지, 버스는 한낱 금속 덩어리로 내동댕이 쳐져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슴. 사슴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마냥 귀엽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큰 뿔을 가진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사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큰 몸집과 뿔로써 위협 대상을 공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슴이 인간을 공격했다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호랑이나 표범이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대 고양이 메인쿤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고양이 그 자체라서 애완동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겠죠? 동물원의 철책은 사자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라기보다 1차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백조. 거위과에 속하는 백조는 순결과 상냥함,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새입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서식하고 있어 북반구에서도 남반구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백조는 7종류로 분류되고요. 깃털색은 검은색, 흰색, 회색, 오렌지색 등이 존재합니다. 다 크면 키는 1.5m, 몸무게는 15kg까지 나가게 되고 펼친 날개는 3.5m까지 자라고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련하고 우아한 백조도 인간에게 충분히 위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백조에게는 달리 천적이 없고요. 있다고 한다면 그 천적이 바로 인간이므로 위험을 감지한다면 공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백조는 기본적으로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해옵니다. 물기도 하고 세찬 날갯짓으로 공격하는 한편 물에 빠진 인간을 익사시키려고 들기도 합니다. 백조에게는 한번 공격당한 사실이 심한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너구리나 여우에게 공격당했을 때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면서 몸을 지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길 바랄게요. 동물 사랑도 좋지만 때로는 맹수라는 사실도 떠올려주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